안녕하세요, 해공부장입니다. 자,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3.65% 하락했는데요. 자, 카카오페이, 우리 일부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좀 하셔서 댓글로 달아주셔서 제가 준비했고요. 카카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포함해서 영상을 찍어볼까도 생각했는데 이거는 같이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카카오도 제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평소에 찍어드리는데 카카오페이만 가지고도 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달리 분리해서 영상 찍어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좀 찍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카카오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또 주식하는 투자 포인트도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주주분이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수익률 측면이나 변동성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카카오가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오늘 마이너스 2.08% 빠졌는데 카카오페이는 마이너스 3.65% 빠져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뭐 마이너스 1.94% 빠지거나 아니면 카카오뱅크가 뭐 소폭 빠지거나 약간 변동성의 차이는 좀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가 빠질 때는요. 카카오만 절대 안 빠집니다, 투자 여러분들. 카카오 빠질 때는 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일단 요거는 이제 뭉뚱그려서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아니 같은 계열사라고 봐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계열사면 당연히 거의 비슷하게 동조화돼서 움직이는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요. 카카오톡을 플랫폼화 시킨 대표적인 이제 그 관계사잖아요, 계열사.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맞는데 업종이 이거는 업종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는 업종이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가지고 있을 거면 카카오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카카오 게임즈는 별개예요. 얘는 같은 계열사인데 게임이잖아요. 예. 내용이 좀 달라요. SM이나 넵튠이나 이쪽 DOU나 이쪽 아래로 가면 결국 여기는 SM 계열사이면서도 카카오가 지배구조 상단에 있기 때문에 결국 카카오 계열사로 놓고 보면 여기도 자체적으로는 다르죠. 여기는 음원 쪽이잖아요. 음원 또는 엔터테인먼트 쪽이잖아요. 여기 또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뱅크하고 페이하고는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이렇게 같이 담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요. 그냥 카카오 한 종목의 몰빵한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 차이지 카카오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거고 카카오 오를 때는 동반해서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차차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카카오를 정리하든지 카카오뱅크를 정리하든지 페이를 정리하든지 어쨌든 뭐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변동성 측면에서는 카카오도 변동성이 좋긴 하지만 뱅크나 페이도 변동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카카오 주주가 아니다. 근데 나는 카카오뱅크를 좀 사고 싶다. 나중에 고배당을 좀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가격도 좀 싸니까 2만원대니까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예, 카카오페이는 가격대 자체는 좀 높죠. 5만원대인데다가 변동성도 조금 더 큽니다. 예, 카카오보다는요. 카카오가 아무래도 지주사 격이니까 변동성은 조금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세 종목은 같이 담는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놓고 보면 자,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죠. 카카오페이 앞에서 우리 과거 당시에 그 코로나 이후에 카카오 주가 엄청나게 막 날라갈 때 그때 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막 상장시키고 난리 날 때 그쵸. 너도나도 카카오 우리 그 주주분들이 되셨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카카오는 이거 17만 원 막 그때 강조드리면서 했었던 그 가격대인데, 여기에서 우리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이렇게 20만 원대, 그쵸? 24만 8천 원까지 막 올라갔었던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 누른 건데, 단 한 번도 이 20만 원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보유자분들이라면 최근에 뭐 저기 한 3만 원대 정도, 3만 원대, 3만 3천 원대 이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니라면 카카오페이는 모두가 손해죠. 보유하신 분들이. 예, 5만 원대 이상 보유자분들은 다 손해인 거죠. 예. 물타기 하다가 이제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내려온 주식이에요. 정말 피눈물 날 텐데, 투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카카오페이,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만 놓고 보면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적 매출 다시 돌아옵니다. 성장합니다. 카카오페이 그동안에 적자였어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합니다. 흑자로 돌아섭니다. 예, 시장 전망치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우리 카카오페이도 흑자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주가는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얼마 정도에 어떻게 물려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카카오도 물려 있고 카카오페이도 물려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쭉 일단은 배제시킬게요. 아시겠죠? 카카오페이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카카오도 물려 있고 카카오페이도 물려 있고 이러면 뭐 이거 추매하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포인트를 집중을 어디에다 할 거냐라고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주관을 가지셔야 돼. 아, 나는 지주사 카카오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카카오페이는 막 물타기 하기보다는 카카오를 물타기 조절을 하면서, 카카오페이는 나중에 좀 올라오면 비중 줄여서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나는 그래,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가 변동성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쪽에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카카오페이 쪽으로 물타기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은 비슷하게 움직일 거지만 내가 이쪽으로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바닥 신호가 어쨌든 앞서서 우리 카카오처럼 똑같이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조금 더 변동성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 나올 때도 좀 더 큰 폭으로 조정 나오고, 올라갈 때도 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 신호는 뭐 아래 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내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나는 원금 회복, 수익 전환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페이만 가지고 제가 의견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카카오를 투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 매매 신호 타점 알려드리듯이 카카오페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카톡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세요. 화살표 매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지금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이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쪽으로 매출이 계열사다 보니까 카카오 매출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배민의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민, 그러니까 우원 형제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페이가,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회사고 핀테크 회사잖아요. 결제, 그 다음에 보험, 대출, 이쪽에서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는. 그다음 아래로 내려다 보면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 결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요 매출처가 되겠죠. 여기 보면 뭐 파이낸셜 부분, 뭐 보험 부분, 뭐 등등등 있는데, 주요 매출들은 다 여기 상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주요 주주로 있는 알리페이도 여기 이제 관련돼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하면서 주 매출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돼 있는 서비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거죠. 주로 이제 그래서 핀테크, 은행과 관련된 부분들, 또 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중간에서 이제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휴 맺고 있는 관련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커머스 시장이겠죠, 당연히. 예, 카카오가 진행하고 있는 선물하기, 쇼핑하기 등등. 그다음에 모빌리티. 여기서도 당연히 결제가 나와야 되니까 카카오페이가 당연히 같이 제휴돼서 진행되겠죠. 결국은 이건 계열사들끼리 저거잖아요. 예, 수수료 나눠먹기. 막말로. 그래서 모빌리티, 이커머스, 이걸 이제 멜론, 카카오 벤처스까지.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요 매출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카카오페이 이제 이용자가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으로 봤을 때는 일본, 마카오, 뭐 싱가포르 등등 해가지고 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등 여기 있죠. 호주까지 서비스 확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카카오가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해외 시장에서 워낙에 두드러지게 좀 강세고, 카카오는 국내 시장에 완전 전용 국내 시장에 저기 돼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성장을 발판으로 해외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이 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사업들이.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뭐 이쪽 독일, 이탈리아, 유럽 쪽으로도 넓혀 나간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작년에 있었던,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CEO 리스크들 아시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에서 미국 시버트 아시죠? 인수 과정에서 그것도 거절당했잖아요. 인수 진행하던 과정에서 문제 생겼잖아요.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요거 보고 갈게요. 여기 이제 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탑업인 출자 증권과 관련된 취득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기재 정정 부분인데, 앞에서 이미 나왔었던 공시 내용을 일부 정정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시버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거 인수 과정이 여기 있네요. 미국 나와있죠. 여기 시버트 파이낸셜 관련된 거, 현금 취득과 관련된 거, 지분 비율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증권업을 하고 있는 시버트를 인수 과정에서 이거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CEO 뭐 어떤 이런 리스크라든가 뭐 카카오의 내부 이런 문제들, 검찰 조사 받는 과정들, 미국에서 제약을 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뭐 일단락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결과적으로는 시버트 인수 다시 한번 또 진행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꾸준하게 발을 뻗어 나갈 거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더 얘기할 건 없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좀 더 이제 내려가 보면 카카오페이를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앞으로 이제 보험 시장들 좀 더 크게 확대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방향성들 있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증권과 관련된 부분들 있죠. 투자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카카오페이가 직접 투자도 가능하지만 간접 투자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 또는 주요 뭐 은행이나 증권 관련된 있는 투자 기업들을 인수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 시장들 앞으로도 카카오를 통한 좀 더 편리성,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더 다가간다면 이 보험 시장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효과는 저는 더 내다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좀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손해보험, 디지털 손해보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사업 확대 기회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주요 매출처 카카오, 그 다음에 우한 형제들. 여기에 우한 형제들이 34%나 매출 비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우리 카카오페이가 상당히
역할적으로는 이쪽 예, 그 결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출을 내고 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앞에서 적자에서 이제는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첫 해가 된다 올해가. 그래서 주가도 분명히 바닥을 잡고 돌아서게 되고, 자 이렇게 돌아나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만만치 않죠. 왜냐면 우리 주가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대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증시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 카카오 페이도 역시 한번 보세요. 수년째 적자, 그쵸? 영업 적자였잖아요. 그 부분들이 올해 7,500억대 84억대 지금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일단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는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크게 확대되니까 주가가 그러면 다시 한번 뭐 15만원 20만원 갈 건가 라고 보는 것은 조금 더 시각을 좀 달리 두고 봐야 돼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왜냐면 금융계 쪽이고 결제 서비스 관련된 거라서 아마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시간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상당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시장에서 이 아무래도 증권이나 은행 쪽이나 예, 페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급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총 대장주로 놓고 봤을 때 이 시가총액으로만 놓고 보면 거래소로 놓고 보면요, IT 반도체, 그 다음에 IT 반도체, 2차 전지, 잠깐만 이거 좀 깔끔하지 않으니까요. 요걸로 좀 깔끔하게 좀 써보겠습니다. 자, IT 반도체, 그쵸? IT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그쵸? 네이버, 카카오 포함시켜서, 그쵸?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큰 틀에서는 이 정도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은행 쪽인데, 은행 쪽이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그 내수 시장에서 기반을 탄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지수 방어주로 우리 저 IT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 쪽은 어쨌든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은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2차 전지에서 우리 요거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되겠죠? 완성차까지. 그럼 얘네들은 다 제조업이니까. 그럼 뭔가를 만들어서, 그쵸,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인터넷 쪽이나 이런 쪽은 뭐 그런 기반은 아니니까. 인터넷 쪽이나 이런 쪽, 은행은. 그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수 시장에서 어쨌든 볼륨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수급들이 일로 들어가지 않고 수급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지. 시장이 좋을 때는.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치고 나가면 당연히 시총 규모가 크니까 인터넷은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올라가는 거고 카카오뱅크도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큰 틀에서는 수급들이 일로 많이 쏠린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내수주다 보니까 덜 쏠린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카카오페이도 있지만 카카오뱅크도 있고 분산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나눠지는 효과도 있죠. 어디 하나로 좀 뭉쳐있는 게 아니니까 수급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래량이 일단은 크게 이쪽으로 많이 쏠리진 않는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쉬울 수도 있죠. 아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좀 바닥이다, 너무 바닥이다, 너무 싸다, 이거는 좀 맞아요. 예, 싸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싼긴 싼데 주가 흐름이 얼마나 많이 빨리 올라갈 것이냐라고 보면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등락은 분명히 많이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정지어서 뭐 고점이 얼마냐, 뭐 목표가가 얼마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사의 주가는요 10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언제든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예, 10만원 정도까지는.
예. 그러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만약에 내가 끝까지 나는 어떻게든 카카오페이로 좀 욕심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하고 내년 밑에서 잘 받아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2배잖아요. 100%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5만원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2배잖아요. 100%.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카카오페이 한번 투자자분들 잘 보셔야죠. 잘 보셔야 될 때가 지금 된 거예요. 우리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분들 트레이딩을 하듯이 똑같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평균 이 거래량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평균 거래량이 한 20만 주가 채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거 1월 11일 날 크게 급등해서 날아갈 때 이거 500만 주 터진 거예요. 네. 수급으로 이제 끌어올린 건데 그때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 끌어올렸나요? 대놓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기관에서 많이 받아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 국내 대표적인 내수주이고 또 피니테크 또 은행과 관련돼 있는 전자결제나 이런 관련된 주식이다 보니까 기관이 많이 담아야 되고, 그리고 이들 주식들은 배당을 어쨌든 많이 해줘야 돼요. 뭐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예. 그러면 이들 주가들이 지금의 이 평균 거래량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을 텐데, 자, 요 정도 수급을 한번 투자 여러분들은 기대를 해보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40만 주, 50만 정도는 평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변동성이 좀 나오는 장세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해요. 사고 팔고 거래가. 근데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막 이렇게 가버리면 막 속 터지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투자 여러분들은 카카오페이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절대 두 종목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종목, 세 종목,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가지고 있으려면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를 내가 어쨌든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45,000원 정도 가격을 최하단으로 보고 45,000원, 45,000원 정도 이 전후 가격에서는 최하단으로 보고 이 가격 수준에서는 잘 모아가시고, 윗단에서는 최고 10만원까지 내다보시되 그 등락폭이 꽤 심하니 투자 여러분들이 화살표 매매 신호를 보고 잘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카카오페이를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의견들을 한 번씩 드릴 텐데 어차피 지금 이제 찍기 시작했으니까요. 월간 차트로만 놓고 보면 작년 11월이 어쨌든 저점 바닥이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여기 앞에서처럼. 그러면 월간 차트로만 놓고 보면 아직은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이고, 충분히 45,000원, 그러니까 5만원 언더에서 45,000원 전후 가격 사이는 투자 여러분들 좀 모아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그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카카오 주가나 카카오뱅크 주가나 다 비슷하게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카카오가 큰 틀에서는 흔들거리느냐 아니면 카카오가 다시 추세 잡고 올라가느냐, 이런 그림들 나오면 카카오뱅크도 어쨌든 주섬 쫓아가시는 거고, 이렇게 꺾여서 좀 내려오는 그림으로 가면 이거 카카오 자꾸 내려오네, 불안하네, 카카오페이 좀 줄여나가는 거고, 어차피 카카오 매도가 신호가 나오면 아마 카카오페이에서도 당연히 나오게 될 거니까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짧게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추세는 22평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62평 보고, 그러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에 크게 물려있다, 나는 뭐 이평선이고 뭐고 잘 모르겠다, 나는 근데 좀 높이 물려있어, 그래서 나는 물타기를 좀 해나가면서 어쨌든 카카오페이에 좀 목숨을 걸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62평 62평 무너지지 않는 수준에서 매매를 잘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 틀에서는 지금 추세가 돌아나가는 과정이니까 62평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큰 틀에서는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5개월 선
안 무너지면서 붙들고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1차트에서는 일간 차트에서는 뭐 출렁출렁 거리겠지만 월간 차트에서는 5선 타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20개월선 여기 보이죠? 빨간색 선 20선. 예, 이 이평선이 일단은 이렇게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어쨌든 21선 이 생명선이 일단은 우리긴 중요하니까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 예, 근데 이제 월 차트잖아요. 월 차트 20개월 선이니까 요거 돌파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상당 기간을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미국의 시버트 인수라든가 또는 해외 진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큰 틀에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그리고 해외 기업들 인수,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바닥권에서 잘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나는 좀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고 화살표 매매에 따라서 비중 조절 잘 해나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종목이에요, 카카오페이. 예,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기 있잖아요, 우리 은행 주식들, 우리가 좀 비율을 들면 KB금융, 예, 뭐 하나금융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KB금융, KB만 치면 안 나오네요. 예, KB금융 이런 거 매매하기 정말 어려워요, 투자자분들. 예, 근데 이렇게 한번 추세 잡으면 좀 방향성은 나오는데 이거 째깐째깐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정말. 예,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이거. 근데 길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데 이거를 뭐 몇 날 며칠 해서 올라가니까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든 거죠. 예. 그리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방어적인 개념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이들 주식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은행 주식들로는 수익 내기가 어렵지요, 그쵸? 예, 워낙에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 주식들은 인터넷 은행 또는 이쪽 카카오페이 쪽 결제 쪽이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넷 은행 쪽이라서. 예. 변동성이 그래서 다른 은행 주식들 대비해서 크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카카오페이는 어쨌든 나중에 제가 또 보고 또 투자 의견을 또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투자 방향성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